불자들과 시민들의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 무엇이든 알려주마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죠. 네, 자주는 아니지만 길에서 스님들 많이 뵙는데요. 무엇보다 복장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혹시 스님 옷 색깔이 회색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님, 저도 좀 굉장히 왜 회색만 입으시는지 좀 궁금했는데 좀 그거에 관한 답 좀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회색을 싫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까매서 이렇게 약간 까만 거에 대한, 그래서 최근까지 콜라도 먹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색 계통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동아시아에서 모든 염료는 다 비싸요. 전 시대를 거쳐서 염료는 언제나 비쌌고요. 그래서 염료 중에서 가장 싼 게 목탄을 주로 사용하는 데서는 이런 먹물 같은 게 좀 가장 저렴한 염료였어요. 그래서 일반인과 다르게 염색하는 그러니까는 색깔 옷이 아니고 약간 무채색 비슷하게, 안 그러면 약간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는 게 불교적 전통이 있었고, 동아시아로 와서는 다른 염료들은 전부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먹물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염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색 쪽으로 어떻게 보면 치의라고 해요. 그걸 검은 옷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배우는 교재 중에 치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치문이요? 치문,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은 집단의 어떤 규율 같은 거, 내용,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회색이 아니고요. 원래는 검은색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예전 염색을 해놓으면 먹물로 염색을 하다가도 점점 해갖고 나중에는 하얀색이 돼요.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 맞은 중 같다, 이런 속담? 비 맞은? 비 맞은 중 같다는 그런 속담은 방금 들어본 네. 저도 그래요. 들어봤어요. 거기 중은 그 스님 중자 맞죠? 비 맞은 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꽁알꽁알 거리고 계속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뭐 그러냐면 스님들이 먹물을 여기다가 들여놓고 그 다음에 풀옷을 해서 입어요. 풀옷을 해서 빳빳하게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운이 나쁜 사람들이 왜 그거 있잖아요. 세차하면 비 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풀옷을 딱 해서 입고 나가자마자 비를 맞는 분들이 있어요.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풀옷을 입으면 온몸이 이렇게 쫙쫙쫙 붓습니다. 옷이. 옷이 감겨와요. 이게 풀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짜증이 나서 옷을 벗으면, 옷을 벗었는데도 옷이 더 있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염색이 되는 거죠. 네. 먹물이 이쪽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증 오만 나고 이랬을 때 이제 비 맞은 중 같다, 이런 거는 이제 궁시렁거리고 계속 이제 꽁알꽁알 거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염색 전통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스님 뭐 동남아 쪽에 가시면 그분들 다 빨간색의 불교 옷을 입잖아요. 거기 있는 스님들. 그럼 거기서 제일 싼 그 재료가 빨간색으로 되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입으신 거라는 아니에요. 인도 전통에서는, 원래 인도 전통에서 가사를 스님들의 옷을 염색하는 전통은 원래는 황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수행 문화에서는 황토에다가 그것을 박아서 이제 염색하는 게 있고, 황토색에 의해서 약간 어둡게 젓갈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명황색 계열, 약간 노란색 계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사는 빨간색 계열로 저희가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사가 아니고 이 동네에 있었던, 원래대로 얘기하면 한복이에요. 그러니까 회색 한복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상복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검은색으로 염색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종파들을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의 서로 파벌들이 약간 달랐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로 구분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혜림 씨는 그러면은 스님들께서 입고 계시는 옷이 회색은 뭐라고 부르고, 가사가 뭔지, 뭐 장삼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사 집안일. 듣기는 하는데 사실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서 구분해서는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쪽각합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뭐 다 모른다 하니까.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냥 입던 한복이고,
농경 문화 사람들은, 유목 문화 사람들은 몸에 옷이 붙게 입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품이 큰 바람. 옷을 입으면 바람 저항력 때문에 옷이 다 찢어져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신체의 곡선이 보이면 그건 유목 문화의 옷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게 다 유목 문화 옷이고요. 농경 문화 옷은 신체의 굴곡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걸 장삼이라고 부르고 유교에서는 도포라고 불러요. 도포라고 불러요. 그 네네. 도사들은 학창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품이 큰 옷이고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띠로 해서 끈을 묶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극 같은 데서 보시면 맞아요. 유생들이 이렇게 수술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이라고 해요. 신. 신. 그래서 그걸 맨 선비를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숙녀 할 때. 네. 숙녀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경관저편에서 요조숙녀 군자 호구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신사라고 하는 거는 도포를 입은 유생, 잘 차려입고 깔끔한 유생, 교양인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이 큰 옷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옷 종류가 뭐냐면 두루마기라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걸 방송을 찍으니까 이 옷을 입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복이에요. 그거는 대원군이 청나라에서 들여온 호복입니다. 그래서 입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랑캐 복장이라 해서 그걸 옛날에는 호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가사는 인도에서는 가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긴 옷이에요. 네모나게 긴 옷.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마 원로원 사람들이 입는 것 같은 거. 그걸 드레퍼리라고 해요. 옷 복장에서는 권위형이라고 둘둘 만다라고 해서 온도 차이가 크고 더운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일기온차가 크고. 그래서 통치마 계열이죠, 일종의. 예, 그렇게 입어서 추울 때는 아침 저녁에 약간 쌀쌀할 때는 양쪽을 다 덮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오른쪽을 빼고 오른쪽 팔을 빼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뚫뚫 많은 형태로, 그걸 가사라고 해요. 그건 인도 거고, 이 동네에서는 그것만 갖고 살면 업니다. 그래서 밑에 전통 복장을 깔고, 한복을 깔고 그 위에다가 가사를 착용하는. 그래서 그 가사는 약간 독립적으로 또 한격을 높여서 가사는 착용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합리성을 따르는 거지, 어떤 수단, 그러니까 정해놓고 뭐 불살생이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라는 걸 딱 정해놓고 그걸 막 금과 옥조로 지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가 근본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했을 때도 되게 재밌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 봐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불교식으로만 얘기하면 화를 냈을 때 내 마음의 평정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면은 나를 위해서 화내지 마라. 모든 게 나로 향하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화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상대를 배려 차원에서 화를 억눌러 버리면 결국 그게 쌓이게 되고 결국 화병이 되고 언젠가 이제 더 화는 크게. 돌아가게 되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다 깼다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시고 이렇게 온몸에 이제 화가 도는. 예, 속칭 한국에만 있다는 화병이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억압의 문제인 거고, 나 때문에라고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그것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고. 나만 위하면 이기적이 되겠지만 나를 위시하면서 남까지 배려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게 되겠죠. 그렇지. 네.